아니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추가 범행이 있습니까? 시신 유기장소 진술은 왜 번복하신 겁니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건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센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자, 지금부터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을 모시고요. 이기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바로 주시죠. 자, 이게 가면 갈수록 이기영의 뭐랄까요, 참 이게 이해 못할 행동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동거녀의 시신을 하천변에 유기하고 수색 일주일 만에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 하천변이 아니라 저 하천변에서 한 2km 떨어진 곳 땅에 매장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제 경찰에서 나와서 이기영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까? 송치되는 그 호송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요, 경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 진술을 번복하는 저 내용을 얘기했다? 김은배 팀장님, 저는 저 뉴스 보고 저는 굉장히 화가 나던데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선물? 그렇죠. 이기영이가 무슨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선물을 줍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담당 수사가 나오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보통 납보 형성도 가능하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이기영 얘기로는 자기가 처음에는 거짓말했죠. 시신을 강에 유기했다. 근데 요거는 저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강에 유기하게 되면은 강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3자가 볼 수가 있다. 발견이 되죠. 근데 땅 속에 묻게 되면은 본인만 알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믿지는 않았었는데 어떻든 본인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고생한 보답으로 해가지고 내가 마지막 선물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약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형사한테 이런 선물을 주겠어. 내 시신을 찾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지금 3일째 수사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시신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기영이 같은 경찰도 놀리는 건가? 그런 의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담당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했다 한다면 이기영이가 마지막에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일주일 내에 앞으로 3, 4일 내에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기영이가 사실은 솔직히 말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또 3회 장소에 유기를 해놓고 나서는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들을 놀리는 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성격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표현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뭐 시신을 어디에 자기가 유기했다라는 걸 뭐 알려주는 게 그게 선물이다. 참. 자,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이기영이 이제 그 본인 그 집에서요, 집에서 동거녀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집안에서 그렇게 뭐 둔기 등을 이용해서 동거녀를 살해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건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청소 도우미를 12차례 집으로 불러서 청소를 도움을 요청하고, 글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50대 여인이 전 여친이라고 하는데 그 지난 8월 달 7, 8일 날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살해한 뒤에 불른 거예요. 도우미를 불렀는데 12번을 불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청소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살해해놓고 집안의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도우미들이 청소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DNA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전 동거녀가 나온 게 아니고 일주일 전 동거했던 동거녀의 그 DNA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혈흔이나 모발이 어머니 거라든지 어머니 지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치웠지만 확실하게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 안 된다 싶어서 12번 불렀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그 안에 있는 증거를 지우는 흔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도우미를 부르는 건데 도우미야 실제적으로 살해한 사람을 유기했기 때문에 거기 시신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그냥 청소해야 하면 알았어야 하고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 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이 도우미분은 지금 안전한 거죠? 네, 도우미는 안전하고 안전하시고. 네, 그렇죠. 현재 네. 지금 DNA 나온 사람들 추적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네. 알다시피 그 이기영이의 휴대폰에서 네. 300 몇 명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뭐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요? 전수사를 거의 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전문가들 뭐라고 하냐면 네. 아니 그 지인하고 연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술 사주면서 고기 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싸웠잖아요. 네. 싸워가지고 다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중에 경찰이 추적해서 검거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 즉 연락 안 했던 사람들 갑자기 본 사람도 혹시 피해자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점을 착안해가지고 지금 전수사뿐만 아니라 이경하고 관련됐던 사람들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따로 또 다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한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택시기사분을 사기해서 옷장에 유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대 동거녀를 살해했는데 요거 시신을 못 찾게 되면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사실은 유죄 받은 적도 있지만 네. 무죄 나온 적이 더 많거든요. 무죄 나온 경우가 많다고요? 아니 시신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네. 없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자백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보강증거가 확실한 모르지만 그게 없으면은 법원에서는 이거 아닌데 증거 없는데 라고 무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신 반드시 찾아야겠네요. 꼭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DNA를 추출해서 네. 혈흔 같은 거 아니면 차량의 흔적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실종한 사람이 카드를 썼어요. 간접 증거는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경찰에서는 또 아니면 검찰에서는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꼭 찾아야 되는데 알다시피 경찰에서 신병하고 서류를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20일 내에 기소를 할 거예요. 네. 하지만 경찰이 일단 손을 떠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하천에서 시신을 못 찾게 되면 네. 경찰에서는 추가 수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어려워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도. 지금 제가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려워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3일째 못 찾고 있는데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수사 기간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사건에서 네. 일주일 내에 이게 안 나오게 되면 경찰에서 손 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찾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못 찾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네. 다른 사람, 다른 장소에다가 인직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도 또 좀 알려졌습니다. 거짓말도 또 좀 뭐 거짓말 한두 개 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기영이 또 이런 그래픽 좀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0일에 밤 10시에 택시 접촉 사고 내고 그 1시간 정도 후인 밤 11시에 택시 기사를 살해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몇 시간 후 21일 이제 자정이 되겠네요. 오전 0시에 택시를 유기하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 택시 기사의 그 휴대폰으로 해갖고 4,500여만 원의 대출을 해서 이제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 택시 접촉 사고 내고 합의금 주겠다고 해서 집으로 이기영이 유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 그렇죠. 기사를. 네네. 근데 본인이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해봐야 62만 원 정도밖에 전 재산이 62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주겠다고 유인해서 살해하고 택시 기사분 휴대폰으로 대출 신청해서 돈 펑펑 쓰고 다니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택시가 접촉한 사건은 계획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기영이가 한 45만 원 정도 있었고 잔고에 17만 원 있어서 62만 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합의가 안 되거든요.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고 유혹을 해서 유인한 건 맞아요. 그리고 집에까지 밖에서 기다리라면 되지 집을 왜 올라갑니까? 집으로 유인한 거는 집에 방 안에 흉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살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그 휴대폰 그 패턴 요거를 수첩에 적어놨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흉기를 이용해 가지고 협박을 한 것 같아요. 그 기사분이 협박해갖고 그 패턴 알아내고. 패턴 알아낸 뒤에 살해한 거죠. 야. 살해한 뒤에는 대출 받고. 대출 받고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했고 차도 그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 버린 다음에 뭘 뺐을까요? 차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블랙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그것도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행동을 했고 유발적인 살인이 아니고 금품을 노린 강도기 때문에 송치할 때 강도 살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기영이 원래 뭐 살인죄 이렇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강도 살인죄가 적용이 됐답니다. 강도 살인죄. 강도 살인죄는 최소가 무기징역입니다. 최소가 무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도 살인죄를 적용을 시켰답니다.